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청주의 민속신앙은 깊고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품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광주리 공주와 수호신령의 전설이다. 이 이야기는 청주의 산과 강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었던 신비로운 전설로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옛날 옛적 청주에는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광주리였는데 이는 그녀가 항상 색색의 꽃들로 가득 찬 광주리를 들고 다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마음씨 또한 어지럽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모두 사랑했다. 광주리 공주는 매일 아침마다 광주리를 들고 청주의 산과 들을 누비며 신령들에게 바칠 꽃들을 모았다. 광주리 공주는 그 중에서도 청주 남쪽에 위치한 신령의 숲을 가장 좋아했다. 그곳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신비롭고 두려운 장소로 알려져 있었지만 공주는 그곳에서 평온함과 따뜻함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주리 공주는 숲 깊은 곳에서 빛나는 여우를 발견했다. 그 여우는 평범한 여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람의 형상을 가진 신령이었으며 공주는 그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신령은 공주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그들은 금세 친구가 되었다. 신령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수호신이었으며 공주는 신령에게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정성을 다했다. 신령 또한 공주의 진심을 느끼고 그녀에게 마법의 힘을 주었다. 그 힘은 공주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을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별한 능력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는 큰 가뭄이 닥쳐왔다. 논밭은 말라갔고 사람들과 가축은 목이 말랐다. 마을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광주리 공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공주는 신령을 만나기 위해 다시 숲으로 갔다. 그녀는 여우 신령에게 마을이 시련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했다. 신령은 공주의 마음에 감동했고 그녀에게 비밀의 샘을 알려주었다. 그 샘은 숲 가장 깊은 곳에 있었고 오직 진정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곳에 다다를 수 있었다. 광주리 공주는 신령의 도움과 지혜를 얻어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샘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길고도 험난한 여정을 견뎌내며 마침내 샘을 발견했다. 샘물은 마을을 풍족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다시 활기를 찾았다. 이후로도 광주리 공주와 신령의 우정은 깊어졌고 공주는 그의 힘을 빌어 마을의 수호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청주 사람들에게 신령에 대한 경외심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었고 광주리 공주의 이름은 마을을 넘어 멀리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강원도 영월에는 깊고도 넓은 연못 장자못이 있었습니다. 장자못은 차가운 안개로 휩싸인 신비로운 호수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곳에 한 마리 의용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용은 연못 속 깊은 곳에 머물며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간혹 마을 사람들과 접촉하여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용이 단지 소원을 들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심오한 가르침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의 존재를 경외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동시에 어떤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용과의 만남은 흔한 일이 아니었고 선택된 사람만이 그와 대화를 나누며 소원을 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한 젊은 농부 이름하여 한미는 용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가족을 건사하고 자신의 작은 농장을 잘 가꾸며 지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더 큰 어딘가로의 성공과 발전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고 그의 농장은 대개 흉작이 들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결국 장자못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미는 용과의 만남을 위해 장자못 주변을 몇 바퀴 돌며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강하게 비추던 장자못가에 섰을 때 호수의 물결은 은은한 빛을 반사하며 춤을 추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연못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고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원하는 소원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간단했습니다. 가족과 마을을 위해 그저 한 번의 풍년만이라도 오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물속에서 번쩍이는 빛이 일었고 차가운 공기는 따뜻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눈앞에는 거대한 청룡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푸른 비늘은 달빛을 받고 반짝이며 상냥한 눈빛이 한민을 응시했습니다. 용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 보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용의 오래되고 지혜로운 목소리가 한민의 귀에 울렸습니다. 좋으니라. 그러나 기억하시오.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그 말이 끝나자 용은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한민의 농장은 놀라울 정도로 풍년을 맞았습니다. 그의 곡식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 극찬을 받았고 그의 가족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자못의 용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한민의 이야기를 깊이 새겼습니다. 한민도 용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에 더욱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장자못의 신비로운 용에 대한 경외와 감사의 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 전라북도의 고창이라는 마을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리였고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착한 여인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아리의 아름다움은 하늘의 별처럼 빛났고 그녀의 미소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따스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아꼈으며 아리는 늘 그들의 사랑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아리에게는 오랫동안 사랑해온 남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준이었습니다.
주는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내였으며 그의 성실함과 용기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리와 주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고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극복해야 할 커다란 장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리의 부모님은 그녀가 더 부유한 가문과 결혼하기를 원했기에 준과의 결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아리와 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몰래 만나 미래를 약속하며 언젠가 함께할 날을 기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오래된 마을이 전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마을 인근의 커다란 바위에 가면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그 바위에 가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위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쉬이 갈 수 없는 외진 곳이었지만 아리와 주는 알 수 없는 끌림에 그곳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며칠에 걸쳐 길고도 험난한 여정을 떠났고 마침내 그 신비로운 바위에 도착했습니다. 바위는 정말 거대하고 아름답게 빛났으며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아리와 준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바위에 다가갈 때 그들은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것처럼 신비하고 강력한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바위 앞에 서서 함께 사랑의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가 채 끝나기도 전에 바위에 신비로운 빛이 내려와 아리와 준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 바위의 신비로운 힘에 의해 하늘로 날아오를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도 잠시 바위는 갑자기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며 두 사람을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는 준에게 다시 손을 뻗었지만 그들의 손이 닿기 직전 바위 힘이 그들을 밀어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아리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위는 준을 눈 깜짝할 사이에 삼켜버렸고 아리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후로 아리는 매일 바위를 찾아가 사랑하는 준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녀의 사랑은 끝없이 헌신적이었고 그 무엇으로도 변치 않는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그러한 한결같은 마음의 감동을 받은 마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우세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위와 여인의 슬픈 사랑이라는 이야기는 고창 민속신앙의 중요한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고창의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마다 그 전설의 바위를 찾아가 자신의 마음을 기원하고는 합니다. 그 바위는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와 준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감동을 선사하며 고창의 사람들에게 깊은 의미를 전해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익산의 금마면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산이 있었습니다. 이 산은 금마산이라 불리며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신성한 곳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산 정상에는 수호신의 숲이 있어 사람들은 이곳에서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금마산에는 오래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금마의 전설입니다. 옛날 이곳에는 금마라는 마을이 처음 생겨날 때 절세미인의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설이었고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한없이 자애롭고 온화한 성격으로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자연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고 이는 마을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어느 해 가뭄으로 익산 지역이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농작물은 시들고 강은 바짝 말라 붙어가고 있었으며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사라져갔습니다. 마을에서는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설이는 꿈속에 산신령을 만나게 됩니다. 산신령은 그녀에게 금마산 정상 위수우신의 숲에 있는 오래된 고목에 기도를 드리면 마을에 비가 내릴 것이라는 신탁을 전달했습니다. 설이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마을 장로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렸고 장로들은 회의를 거쳐 그녀와 함께 금마산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설이와 함께 긴 행렬을 이루며 산을 올랐고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전설 속에 나오는 수우신의 숲이 있었고 한가운데에는 산신령이 언급했던 고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조심스럽게 나무 앞에 앉아 자신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가 끝날 무렵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고지어 붉은 빗방울이 땅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에 겨워 하늘을 향해 외쳤고 설이의 능력이 마을을 구했다고 믿었습니다. 이후로도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금마산의 수우신에게 기도를 드리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설이는 익산의 전설로 남게 되었고 그녀와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금마산은 여전히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신령한 장소로 남아있으며 매년 음력 5월이 되면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모여 수호신에게 감사를 표하며 풍요롭고 평화로운 한 해를 기원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이렇게 익산의 민속신앙은 마을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소중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